안녕하세요. 직방부동산입니다. 네, 오늘도 피터팬의 질문 올라온 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고 중개사분은 근저당이 없다 했는데 처음 집을 구매해봐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입주입니다. 월세 주의할 점 있을까요? 보증금 1000만원이시라고요?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소유자랑 꼭 소유자와 거래를 하시고 네, 집이 다 벼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1000만원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유권과 관련된 상황, 이게 등기부 한번 볼게요. 네, 소유권 보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을구도 없고, 그래서 신탁 등기도 아니고, 네, 그냥 들어가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내용 좀 봐주세요. 제가 집 전세를 들어올 때 안심전세 끼고 2억 7천에 들어왔어. 이 받고 제가 2억 4천 대출, 3천 현금 이렇게 입주했고요. 제가 4월 18일, 4월 29일 날 집주인이 집 매매를 2.7억에 한 걸로 등기부에 나와 있고, 오, 네, 깡통전세의 확률 높네요. 나와 있고 근저당 잡힌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게 깡통전세인가요? 아하, 이걸 물어보려고 한 거네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질문자님은 2억 7천에 전세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집 매매가 2.7억에 됐어. 2억 7천에 됐어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죠? 전세가가 매매가랑 같거나 크거나 그런 경우에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예, 지금 같은 정부 지금 공개하신 정보로만 봤을 때는 해당 집은 깡통전세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 댓글 확인해 줄 분. 5천에 56 반전세입니다. 혹시 서울인가요? 위험한 집일까요? 서울이네요. 사진은 건물 토지 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들 수 있는 집 없는 집이죠. 일단 다가구 주택은 보증보험이 잘 가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해 보셨어야 됐는데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대수도 많고 그러면 다중주택. 와, 건물이 되게 조그마네요. 소유권 16년도에 지고 일부 공유자에게 넘겼네요. 자식한테 넘긴 것 같네요. 근저당권 설정 4억 8천. 네, 4억 8천 정도 대출 있고, 토지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영환 반 넘기고. 토지에는 을구가 없나요? 이건 건물의 을구고 토지에는 을구가 없나 보네요. 안 올리신 거 보니까. 보통 공동담보로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죠? 아까 다 말씀드렸죠? 네, 5천에 56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단 그 근저당 설정이 채권 최고액이 4억 8천, 이게 16년도라서 16년도 서울시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21년도 5월 달이 5천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 16년도면 그거보다 아마 적게 될 텐데 아마 최우선 변제 금액이 조금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이 정도는 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들어가시면 들어갈 수 있고, 나 손해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 3룸 전세 등기부 등본 부탁드립니다. 건물 매매가 10억 5천, 융자 4억 5천, 현재 보고온 전세 1억 4천, 현재 건물에 전세 4개 있다고 합니다. 느낌이 깡통 같죠? 중개인말로는 집주인이 빌라 건물 4개 소유 살고 있던 세입자가 개인사정을 퇴거하여 전세 공실. 빌라라고요? 건물 매매가 보니까 빌라는 아닌 것 같고
다가구 주택 같은데요. 원래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줄 텐데 이 부분 어필해서 집주인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있는 전세까지 합쳐서 70% 미만이어서 안전하다고 하네요. 70% 미만이면은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시세가 정확하게 맞다면 전세권 설정, 중기청 가능, 보증보험 불가. 보증보험은 불가하면 5월 초에 나온 매물 같은데 안전할까요? 다가구주택 역시 다가구주택이죠. 공개하신 정보대로 토대로 하면은 그렇게 뭐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세입자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세입자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을 믿고 70% 이하이니 보증금과 융자를 합친 금액이 70% 미만이니까 들어가겠다. 이거는 네, 지금 질문자님이 선택하신 것 같고요. 우선 이런 물건 같은 보증보험이 안 되는데 전세를 들어가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참 힘들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미리 감안을 안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진짜 실제로 이사 나가려고 할 때 돈을 못 받아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세가 10억 5천이 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Q&A. Q&A는 오늘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만 할까? 중국인인 경우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 집 전세 들어가면 위험할까요? 첫 독립인데 도와주세요. 동작구 상도동 부동산에서 매매가 50억, 근저당 16억. 손순이 12억이라서 차액을 22억 위험하지 않다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면 실거래가 매매가 최대 28억이라고 하겠건 상태인데 취소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매매가가 50억이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했는데 실거래 매매가 28억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같은 물건이 28억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거래됐던 금액이 28억이라는 뜻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정보가 별로 없네요. 일단 실거래가 아까 좀 전 질문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거래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최대한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첫 독립이라고 하셨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최대한 많이 인근 그 물건지 인근 부동산 돌아다니시면서 시세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시세 파악 없이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미 가계약을 하셨으면 얼마에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부동산이 그 건전한 부동산, 그러니까 깡통 전세를 전담으로 해서 그런 매물만 중개하는 그런 부동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공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 소개해 주셨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되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실거래가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월세계약시 집주인이 중국인인 경우 어찌어찌 구한 집이 집주인이 중국인입니다. 가계약금 걸 때도 임대인 이름 통장인 거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이 근저당 30% 별 문제 없는 매물인 건 확인했는데 1,000만원 보증에 전입신고만 딱 맞추면 문제 없을 거라고 중개사님 말씀하시네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신가요? 소유자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임대차 보호법은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부동산에서 아마 그 외국인이 소유자시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뭐 외국인 무슨 번호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게다가 또 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으실 거고 임대차 보호법은 그 물건 소유자가 뭐 한국인이고 뭐 외국인이고 이런 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본인과 이제 거래 계약을 맺게 되면은 임대차 보호법은 네,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을 청구당했습니다. 뭐가 고장난 건가? 뭘 찍으신 거지? 월세 고정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손한 사실이었고 공사 당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일과 변기에 금이 가게 되었고 전세로 2년 거주하였고 그 후로 월세로 전환한 3년을 거주하여 5년을 거주하였습니다. 퇴고 요청하셨고 이사가게 되었는데 화장실과 장판 하자를 트집 잡아요. 우와 진짜 못된 놈이네. 500에서 200을? 이거 지금 사진 찍은 것 때문에 지금 소유자분께서 돈을 200만 원을 뗀다는 거죠. 이거 금강고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화장실 공사를 그러면 세입자분이 이제 월세 거주할 때 공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공사한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그리고 공사를 끝나고 났을 때는 이렇게 안 깨져 있었나요? 만약 그때 깨져 있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나 그러시진 않은 것 같네요. 보통 뭐 공사가 진행되고 뭐 이러면 보통 세입자분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집 들어갈 때 사진을 다 찍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사진을 찍어 놓고 그다음에 시설 상태가 갑자기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럼 바로 고지를 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일단은 그런 과실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지를 안 한 거는 임차인의 과실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깨진 거 정도는 이게 뭐 때문에 깨지는지는 저도 이게 알 방법이 없으니까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요것도 지금 금간 건가요? 근데 200만 원은 너무 비싼데요? 그리고 장판을 또 투집 잡았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월세를 사는 사람한테는 도배랑 장판을 일반적으로 해주거든요. 그 해준다는 게 그 새롭게 사는 세입자가 그 도배 장판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다음 세입자한테 도배 장판을 그냥 그대로 쓰게 하려는 어떤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월세로 들어갔는데 도배장판을 해줬다라는 거는 내가 도배장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물어내라고 할 어떤 그런 임대인의 어떤 그런 명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증금이 묶여 있는 입장에서 이게 솔직히 임차인이 약자다 보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소유자가 200만 원을 빼고 안 돌려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돈은 덜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보증금 500만 원이라고 돼 있군요. 보증금 500만 원인데 200을 못 받으면 300을 받잖아요. 그럼 일단 300 받고 나가셔야 돼요. 어차피 이 사람 나와야지 그 돈을 줄 거니까 받으신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200만 원 때문에 소송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임대인이 만약에 자기는 못 준다고 계속 우겨대면은 그거밖에 방법 없는 것 같고 200만 원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을 하시면서 그 집에 가압류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신청할 때 이제 가처분이랑 가압류랑 같이 신청하면 좋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끼셔서 하시고 그리고 수수료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같이 가압류를 하셔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하셔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다른 임대인이 저 돈밖에 못 준다고 그래버리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어떻게 임차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